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겨우 마음 놓고 살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뒤늦게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혼하고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붙잡고 사과라도 받아내야 속이 후련할까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그분들 중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 68세인 김순자님은 40년 넘게 한 남자와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의 수입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꾸렸고 자신은 단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함께 골프를 치던 여성과 5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순자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 자신이 외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자책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자신에게 평생 거짓말을 했다는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자 그제야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로는 그 어떤 것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님은 고민 끝에 저를 찾아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혼을 하면 후련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순자님은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돌보며 살아오셨습니까? 순자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한 번도요. 그저 남편 챙기고 아이들 돌보고 제가 어떤 여자인지 생각할 틈도 없이 살아왔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요? 그분이 그런 실수를 했고 마음이 멀어졌는데 이제라도 순자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순간 순자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이 복수의 첫걸음입니다. 이혼이라는 말보다 더 깊은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나를 돌보지 않고 누군가에게만 헌신했던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이제부터는 나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 불륜을 당한 사람의 가장 큰 상처는 상대의 배신이 아니라 내가 바쳐온 시간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 시간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혼보다 더 현명한 복수,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적용했던 3가지 복수의 방식에 대해 차근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복수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상대방에게 후회와 죄책감을 남기며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더 당당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고려시대의 유학자 정몽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검은 물에 빠진 자는 물에 대해 욕하지 않는다. 스스로 물에서 나오기 위해 몸을 던질 뿐이다. 그렇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탓하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용기. 그것이 복수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복수의 첫 번째 방법.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복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수는 보란듯이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말을 제대로 실천해 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 말은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상대에게 후회를 안겨주는 가장 깊은 복수의 방식입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뒤 모든 걸 포기하듯 주저앉은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거울도 안 보고 밥도 겨우 먹고 사람도 피하게 되고 하루하루 숨 쉬는 것만으로도 버거워지는 시간. 그 시간을 이겨낸 분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70세에 접어든 박정옥님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옥님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저 사람이다. 나는 무너지지 않겠다. 그날 이후 정옥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에 가서 걷고 동네 평생교육센터에서 꽃꽂이와 영어 수업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냈습니다. 몸이 살아나자 마음도 살아났고, 마음이 살아나자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그런 정옥님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얘가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었나?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두고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정옥님은 웃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요, 지금은 그냥 저 자신이 좋아요. 내가 자랑스러워요. 이게 복수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린 사람에게 가장 큰 복수는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후회하도록, 그 사람이 잃은 게 얼마나 큰 것인지 느끼게 하도록 여러분이 먼저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수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고, 더 예뻐지고, 더 활기차지는 일.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신경도 안 쓸걸요. 내가 뭘 하든 관심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돌아가 상대의 눈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그 사람과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모습은 언젠가 누군가의 입을 통해 그 사람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압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이 복수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울림은 아주 오래 갑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복수의 방식, 상대의 죄책감을 천천히 무게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죄책감을 피하지 못하게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마음의 무게를 얻는 복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면 소리치고 울고 떠나거나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진짜로 상대를 힘들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정말 뼈아픈 죄책감은 조용히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불륜한 배우자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끼는 순간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날 몰랐어. 우린 오래전부터 끝났어. 내가 나를 밀어낸 거야. 자기 합리화의 무서움입니다. 그걸 막는 방법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존엄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게 상담을 요청했던 74세 여성 이정자님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이후 한 번도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습니다. 정자님은 그저 조용히 식사를 따로 하고 가사노동을 분리하고 서서히 잠자리도 분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아프면 약을 챙겨주고 필요한 말은 감정 없이 건넸습니다. 그 모든 태도 속에는 단 한마디의 감정 표현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뭘 했는지 알아. 그러나 나는 내 인격과 품위를 지킬 거야. 정자님의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남편을 무너뜨렸습니다. 정자님의 남편은 몇 달이 지나 먼저 고백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정자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어. 다만 나는 나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야. 그게 내 방식이었어. 그 뒤 그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때로는 소리 없이, 그러나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은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뭘 했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나? 이 사람은 내게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나는 뭘 한 건가? 배신당한 상처 위에서 울고 화내는 것은 순간의 감정 해소는 될지 몰라도 상대의 마음을 흔들진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품위를 지키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그 침묵이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 죄책감은 작은 바늘처럼 상대의 마음을 찌르며 결국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수입니다. 분노 대신 존엄을 지키는 것. 그 침묵 속에서 상대가 무너지도록 무게를 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복수.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복수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뼈아픈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을 이전보다 훨씬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수는 그 사람 없이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 없이 오히려 더 빛나고 더 행복해졌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장 괴로운 순간은 상대가 그 잘못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단단해지고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불륜한 배우자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쟤는 나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아니면 저 인생은 심심하고 허전할 거야. 이 생각이 자기 합리화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깨주는 게 복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깨주는 방식은 말이나 공격이 아닙니다. 내가 날 배신했지만 나는 그 배신에 주저앉지 않았고 오히려 더 힘차게 살아가고 있어. 이 메시지를 삶 자체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예로 제가 알고 지내던 67세 여성 김정숙 님이 계십니다. 남편은 5년 넘게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님은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자신의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엔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제 나는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 써야겠다. 그녀는 늦깎이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림 전시회에 나가 입상도 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정원이 마을 축제에 소개되었고 매일 산책을 하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늘 고운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웃고 사람들과 소소한 모임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처음엔 무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묘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가 어느 날 웃는 얼굴로 말했답니다. 나 요즘 참 즐겁게 살아. 하루가 너무 짧아.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천천히 그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숙님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괜찮아.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이 되어버렸거든. 여러분, 이게 진짜 복수입니다. 상대를 향해 소리치지 않아도, 얼굴을 붉히지 않아도 여러분이 자기 인생을 회복하고 빛나게 살아가는 순간 그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상처를 줬음에도 내가 없는데도 저 사람은 잘 산다는 사실이 가장 뼈아픈 자극이 됩니다. 불륜은 상대를 짓밟고 내 존재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은 마음의 일그러짐입니다.
그 일그러짐 앞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나를 온전하고 당당하게 세우는 것. 그 삶 자체가 가장 큰 반격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세 가지 복수 이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야 할지 조용한 마무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할 이야기는 이 모든 고통의 순간이 지나간 뒤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진짜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을 다시 믿어주는 일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못했을까? 내가 뭘 놓쳤을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이 질문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얹습니다. 자책은 괜찮은 마음을 더 무너뜨리고 말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선택한 잘못일 뿐입니다. 그 선택의 책임은 온전히 그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우리는 그 행동 이후 우리 삶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한 번 상처받았다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께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도 만들고 더 지혜롭게도 만듭니다. 단지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마주하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모든 고통 속에는 삶을 다시 일으킬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노년의 불륜 사건을 상담하면서 이혼한 사람보다 이혼하지 않고도 삶을 완전히 회복한 분들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은 자신의 삶에 포커스를 옮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대에게 복수하려는 마음보다 나를 다시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사는 쪽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관계를 끝내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어떤 길을 택하든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물음에 여러분만의 답을 내리시는 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끝으로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불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고통을 견디고 자신을 다시 세운 사람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그런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오늘 방송의 요약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짚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흐름을 따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명한 복수를 완성하는 세 번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라는 단어는 마치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통쾌한 복수는 상대가 아니라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보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던 시간, 희생하며 맞춰온 세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처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배우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신 없어 하고 자신에게 의존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당당하게 일어나 자기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 해보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것들, 이제는 모든 것이 여러분 몫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혼보다 통쾌한 복수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단지 상대를 향한 복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외도를 당하면 모든 걸 잃은 것 같다고.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외도를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상처 속에 머물러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한 가지씩만 바꾸면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나를 응원하는 말을 써보세요. 하루에 한 끼라도 나를 위해 차려보세요.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과 마주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자신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가 무엇을 했든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존중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방송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나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말을 꼭 들려주세요.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간다. 오늘 방송이 그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은 상처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엔 어떤 감정이 머물고 있습니까? 슬픔입니까? 분노입니까? 혹은 텅 비어버린 외로움입니까? 누군가를 믿었고 그 사람에게 내 전부를 내어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감정의 붕괴입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이 방송의 주제였던 노후의 외도, 그리고 그에 대한 복수, 단순히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찾고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태도,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의 감정과 책임을 되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독립,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 내 삶의 중심을 상대가 아닌 나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를 위해 다시 사는 것, 내가 누구였고 어떻게 살고 싶었는지를 되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복수가 아닙니다. 이혼보다도 강한 인생 회복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복수라는 말이 어쩌면 차가운 단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수는 고통으로 고통을 갚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짓눌렸던 감정을 건강하게 해방시키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장 온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에 복잡한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에만 머무르지 마세요. 그 감정을 새로운 삶의 동력으로 삼으세요. 여러분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시 떳떳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이 방송이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결혼 45년 차 남편이 70세에 불륜을 저질렀고 아내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너뜨릴 순 없어요. 내 삶은 이 사람보다 더 길고 더 깊어요. 나는 이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하며 살 거예요. 이 말이야말로 오늘 방송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처받은 마음,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다시 걷기 시작하세요. 이혼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내면이 완전히 회복되는 길입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내 인생까지 망가뜨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다짐, 그 다짐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누구보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방송을 마치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랑도, 믿음도, 인생도 결국은 나를 중심에 둘 때 비로소 진짜 빛을 냅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같이 공감하며 위로 나누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여러분과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